조건이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고 뭐 음수를 줄 수도 있고 양수음수 포함해서 모든 실수라고 범위를 줄 수도 있어. 알지? 그리고 부등식이라서 기본적으로 허수는 다루지 않는 거야. 물론 허수도 생각은 해야 돼. 허수도 생각은 해야 되지만 조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실수 정도만 생각한다 그 말이야. 부등식이니까 허수는 돼서 구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절대 부등식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 이야기인데 실수의 기본 성질들 거기는 이제 부등식 뭐 증명 같은 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부등식의 증명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실수의 기본 성질들 저번 시간에 잠깐 몇 개를 좀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제곱은 반드시 0과 같거나 크다 이런 거 제곱이 2개 더해져도 마찬가지로 0과 같거나 큰 거지. A, B가 양수든 음수든 실수 모든 범위에서 그다음 또 절대값은 반드시 0과 같거나 크다 막 이런 거 또 누군가의 막 이것의 완전 제곱식 같은 거 반드시 0과 같거나 크지 이런 거 다 기본 0과 같거나 큰 거 아니야? 그리고 저번 시간에 또 이런 것도 봤었는데 이 값은 어떻다겠지? A, B가 모든 실수일 때 반드시 0과 같거나 크다겠어 얘도 여기에 빼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왜 그런가 확실히 제곱의 합의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 이런 거 다 여기 이제 플러스 2AB 있어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인가 또 0과 같거나 크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항상 성립해. 그리고 이제 좀 곱셈 공식 중에 좀 특별한 표현도 있었지. 여기에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런 식도 있었잖아. 이런 식도 변형을 하면 뭐라겠니 이게 변형하면 2분의 1로 묶어지고 요 식은 얘랑 같은 거야. A-B제곱 B-C제곱 C-A 이거랑 같은 거라겠지? 얘가 얘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고 제곱들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A, B가 양수든 음수든 이 값은 항상 0과 같거나 큰 거야. 요 값은 0과 같거나 크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반대로 요 녀석을 좀 요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요렇게 쓴 다음에 넘기면 말이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렇게 써도 되겠지? 요게 우변으로 넘어가면 이 말 되잖아. 네. 이렇게 써져 있든 이렇게 써져 있든 넘어간 상황만 말하는 거라서 다 성립하는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범위가 중요해. 이때 A, B, C는 임의의 수야. 임의의 수. 아무 숫자나 넣어도 이쪽이 크다는 거야. 같거나. 알겠지? 이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중에서 특별히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말이야. 즉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또 별도로 알아둬야 돼 항상. 기본적으로 얘가 무조건 0보다 큰 건데 0하고 같은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어떨 때 0하고 같을까 그럼? 이 경우에 A랑 B랑 C랑. 자, 요게 다 0일 때야. 제곱의 합이잖아. 이것은 누군가의 제곱들의 합이기 때문에 요것이 0되고 얘도 0되고 얘도 0되고 다 0될 때 말이야. 즉 A가 B랑 같고 B가 C랑 같고 C가 A랑 다 같은 데. 즉 A, B, C가 모두 같을 때만 등호인 거야. 같을 때만 얘랑 얘가 0인 것이고 같지 않고 누군가 여기 하나만 같지 않아도 이 값은 반드시 0보다 큽니다 그 말이야. 이거 자체만 그냥 외워두면 안 되고 어쩔 때 등호가 성립하는가 그것은 별도로 알아둬야 된다고. 문제마다 다 그런 게 껴있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절대 부등식의 종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 제일 긴 식이 또 있었지. 자, 이 식을 다시 좀 불러들여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 있었잖아. 이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식. 그럼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그랬었잖아. 네. 자, 요 식 때문에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요 모양을 봤잖아 지금이. 요 녀석이 방금 전에 그거랑 같은 말이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실수일 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A, B, C가 양수일 때 말이야. 세 개가 모두 양수라고 해봐. 그러면 일단 요 녀석에 대한 건데 요 녀석은 얘랑 같은 거니까 얘들이 다 양수다면 A, B, C가 양수면 이거 자체가 뭐니? 이건 양수잖아 지금이. 네. 여기가 양수지. 그리고 요 녀석은 아까 뭘 했어? 요 녀석은 반드시 0과 같거나 크다겠지 얘는. 네. A, B, C가 양수든 음수든 얘는 0과 같거나 큰 건데
A, B, C가 가뜩이나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고 이 값은 0과 같거나 커. 그러면 이거 둘이 곱한 값은 어떻겠어? 0과 같거나 크겠지. 얘가 양수니까 얘가 0과 같거나 크니까 이거 곱한 값은 반드시 0과 같거나 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아, 이 녀석은 0과 같거나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보면 알겠지? 자, 이렇게 가운데 걸 보면 이건데 이제 가운데를 치우고 봐봐. 무슨 말 되나? 요 녀석 빼기 얘가 0과 같거나 크다 그 말 되는 거야. 이거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넘겨서 이야기하면 뭐야?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 더하기 C 3제곱 얘가 3ABC가 넘어가면 이런 말 생기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성립한다고 말이야. 어쩔 때 ABC가 모두 양수일 때는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해. 근데 A, B, C 중에 누군가 음수가 있거나 그러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누군가 음수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이제. 네. 그렇지?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랑 곱해서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왼쪽이 크다고 말 못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A, B, C가 양수라는 조건에서는 A, B, C 대신에 어떤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참인 거다 그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누군가 그 말이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얘가 얘랑 같다. 즉 빼면 0이다 그 말이야. 0이 되는 경우 말이야. 근데 얘는 양수가 되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잖아. 양수 곱하기 0이 0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아까 요거 A는 B는 C가 같을 때 그 말을 하겠어. A, B, C가 다 같을 때만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A, B, C가 같지 않을 때는 반드시 왼쪽의 값이 크다는 거야. 알았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 값이 요거 이상이 항상 성립해. 근데 그 항상이 양수인 조건에서만이 음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걸 막 적당히 이해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고 넘어가는 게 좀 확실하게. 적당히 하면 계속 해도 헷갈려. 자, 그리고 이제 실수의 기본 성질 중에 이제 거기 나머지는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고, 뭐 거기 이제 8번은 안 봐도 되겠지? 그 다음에 9번에 저번에 이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들을 별도로 빼고 이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절대값 두 개가 있어. 둘이 더했어. 이거랑 A 더하기 B를 절대값 한 거랑 얘랑 얘 말이야. 누가 크냐 그 말이야. 자, 기본적으로 왼쪽이 크겠지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얘는 절대값을 따로따로 했잖아. 이것은 합해놨어. 합해놓으면은 하나가 양수고 만약에 하나가 음수라고 해봐. 네. 그럼 이것은 서로 상쇄가 되잖아.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없어져 버리니까 절대값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지. 근데 얘는 따로따로니까 그냥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 왼쪽이 기본적으로 큰 거야. 네.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는 큰 거지만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왜? 둘 다 만약에 0이다 그래봐. 얘도 0이잖아 그러면 이것은 등호가 될 수 있는 거지. 등호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왼쪽이 큰 거다 그 소리야. 근데 이런 것도 다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결론들이야. 만약에 이것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라 막 그럴 수도 있어. 만약에 증명을 해라. 이쪽이 크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증명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한다겠어. 네. 직접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 증명하는 방법. 간접 증명은 저번에 이제 뭐 대우를 이용한 거라든지 귀류법을 이용한다 그랬지. 그것은 이제 직접 증명하기 곤란할 때 그렇게 하는 거라겠어. 근데 요 녀석이 같거나 크다는 걸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뭐지? 그냥 아무 숫자. 아무 숫자나 넣어볼까? 아니. 만약에 숫자를 우연히 넣어봤더니 얘를 3 넣고 얘 마이너스 3 넣었어. 근데 이건 더하면 0이니까 이거 절대값의 합이니까 얘보다 크다. 맞아. 하나 넣어봤더니 맞았어. 그러니까 저 말은 참이야 라고 했어. 맞았어. 틀렸어. 그 말이. 하나 넣어봤는데 참이 됐다고 해서 그거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 만약에 이런 샘플을 7개를 넣어봤어. 7개를 넣었더니 다 참 됐어. 자, 그러면 이 말은 항상 얘가 크다라는 말이 같거나 크다 그 말이 참이 되는 걸까? 어떨 때 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넣어봤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임의의 수에 대해서 아무거나 단어도 참돼야 돼. 1억까지 숫자에 쌍을 넣어봤다고 해서 다는 게 아니잖아. 숫자는 끝도 없잖아. 그러면 수억, 수천억 개를 다 넣어봐야 되는데 일일이 다 넣어볼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놓은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 그 말이야. 직접 다 넣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들을. 자, 우리가 대수 비교의 기본이라 그래. A, B가 누가 큰가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부터 자꾸 기르고 그러는데 얘랑 얘 중에 누가 크냐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는 대수 비교의 기본은 빼보는 거라고. 자, 대수 비교라는 것의 기본 원리랑 개념을 잡아서 하란 말이야. 대수 비교의 기본은 무조건 빼보는 거라고. 뺐더니 0보다 크다 그러면 누가 커? A가 크다고. 0보다 작다? 뒤에 게 크다. 0하고 같다? 둘이 같다 그 말이야. 그게 대수 비교의 기본이다고. 그런데 여기처럼 절대값이 들어있다 해봐.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바로 빼기가 좀 그렇잖아. 뺄셈이 잘 안 되잖아, 절대값. 그럴 때는 어떻게? 바로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기가 좀 곤란하다고. 이런 뺄셈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절대값을 풀어서 해야 돼. 절대값을 푼다 그 말이 이런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을 각자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야. 제곱을 해서 뺀다. 왜 그러냐? 이런 게 있다 해봐. 이거 제곱을 하면은 이거 제곱하고 같아. 네. 이 원리를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것이란 말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같은 거야, 결과가.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앴잖아. 절대값을 없애야 비교가 편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는 거다고? 제곱을 한다고. 그래서 제곱을 빼보는 거야. 알았어?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절대값이니까. 음수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근데 둘 다 양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곱의 차라 그래. 제곱의 차. 알았어?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대수를 비교한다. 알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아니고 루트 같은 게 막 있었다. 이런 거 비교해야 되겠어. 이것도 빼기는 어렵잖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없애는 방법이 제곱을 하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제곱의 차를 활용하는 거야. 알았어? 만약에 앞에 것이 크다면 제곱을 했을 때도 앞에 것이 큰 거야. 대신 둘 다 이제 양수라는 전제에서 음수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자, 대수 비교의 기본을 따라가라 그 말이야. 자, 빼야 되는데 절대값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을 제곱을 해보는 거다. 얘도 제곱을 하는 거다. 그렇게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야. 누가 큰가. 그냥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절대값이 섞여 있긴 하지만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거 정리해봐야 돼. 자, 요것의 제곱은 A 제곱하고 같다겠잖아. 네. 아까. 그다음 이렇게 곱한 거 2배 그 말은 절대값끼리 곱한 것은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절대값끼리 곱한다는 이렇게 써도 된다고. 같은 말이야 결과가. 이것의 2배지 2a b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은 b 제곱하고 같지. 이거 제곱하면 얘랑 같은 거야. 요거 제곱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그냥 같아. 안에 거 제곱한 거랑 같다고. 절대값 제곱은. 그러니까 이것은 얘랑 같은 말이니까 요것을 써주면 되겠지. 빼기하고 저것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렇지? 이것을 제곱하면 결국 이거랑 같은 거야. 제곱의 차라는 게. 자, 그럼 이걸 정리하는 거야 이거. 근데 a제곱 빼기 a제곱 사라졌잖아. b제곱 빼기 b제곱도 사라졌어. 남아있는 게 이거랑 빼기 이거 남았으니까 2로 묶어서 쓰면 말이야. 요거 말이야. 이거 빼기 이렇게 남은 거지. 알았지? 여기에서 이걸 빼서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제곱의 차를 알아봤더니 제곱해서 뺐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0과 같거나 큰가 0보다 작은가 그거 알아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요 녀석은 0보다 같거나 클까요 작을까요 그 말이야. 자, 얘는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지. 네. 얘는
요거 자체는 뭐야? AB 자체는 음수일 수도 있어. 잉? AB 자체는 음수일 수도 있는데 요것은 무조건 양수인 거야. 절대값이니까. AB가 만약에 AB가 음수라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 요 값은? 영. 자, AB가 만약에 음수라고 해봐.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될까? 요 값은? 이것은 무조건 양수고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가 음수라고 해봐.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AB가 음수일 때는 얘가 무조건 저 값은 무조건 양수인 거야. 양수. 알았지? 저 값은 양수다고. 그러면 AB가 양수라면 어떨까? AB가 양수라고 해봐. 얘는 어떤 양수의 절대값인데 얘도 똑같은 양수야. 근데 뺐어요. 뭐가 될까? 0 되는 거야. 알겠니? 0이지. 그때는 AB가 양수일 때는 저 값은 0인 거야. 그럼 AB가 0일 때는 0이면 0 빼기 0이니까 0이지. 그때도. 이거 뭐야? 요 값 자체는 AB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수 아니면 0이잖아. 이 값은 반드시 0과 같거나 크구나 그 말이야. AB가 무엇이든 간에. 알겠지? 그래서 0과 같거나 크다. 자, 빼봤더니 0과 같거나 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 그 말이야. 여기서 이걸 뺐더니 0과 같거나 크다는 것은 요 녀석을 비교하면 요 녀석은 앞에 녀석이 같거나 크다 그 소리야. 뺐더니 0과 같거나 크니까. 그러면 다시 이걸로 돌아가면 요 녀석이 얘보다 같거나 크다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 알겠지? 자, 여기는 막 증명 과정 속에 네모 안에 들어갈 걸 찾아라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을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증명들이 있을 건데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자, 이게 좀 어려워. 어쨌든 절대값의 대소 비교는 바로 뺄셈은 안 되기 때문에 제곱의 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이야.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산술평균이 어떤 A, B 별량이 두 개 있어. 네.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두 개의 평균이라 그래.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한다겠고 이렇게 쓰면 기하평균이라고 한다겠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요 값은 항상 얘와 같거나 크다 그랬어. 그래서 근데 왜 같거나 크냐? 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안 나? 자, 항상 잘 공부해.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오면 다 까먹고 와. 집이라는 곳은 망각의 홈이야. 망각의 홈. 자, 봐봐. 이것도 대소 비교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라고.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겼으니 누가 큰냐? 그냥 빼야 되겠는데 얘는 무리수 모양이고 쟤는 저렇게 생겨.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루트가 있잖아. 루트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A, B가 양수일 때라는 조건 이야기야. 기본 전제 조건이 A, B가 음수거나 그러면 여기가 허수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허수라는 건 대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았지? 항상 이런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다 조건을 따져야 돼. A, B가 양수일 때만 하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곱의 차를 생각한다고 또. 자, 좀 속도 있게 이야기해. 이것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빼면 이제 뺄 수 있잖아. 네. 그리고 뺐을 때 양수냐 음수냐 이런 것은 인수분해도 하고 완전 제곱식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그 성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걸 정리 한번 해야지. 이것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 얘는 그냥 ab야 일단이. 근데 얘가 4잖아. 네. 이걸 빼서 정리하려면 통분해야 되잖아. 네.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4분의 4로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네.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통분이 됐어. 4분의 야. 여기 이제 분자를 봐봐. 이거에서 이것을 뺐잖아. 그럼 2ab 빼기 4ab니까 마이너스 2ab가 생기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2ab가 여기 생기면 얘가 뭐란 거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잖아. 네. 이걸 여기서 이걸 뺐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요것은 봐봐. 누군가의 제곱이잖아. 누군가의 제곱이니까 반드시 0과 같거나 크지. 네. 이 값 자체가 0과 같거나 크다 그 말이야. a, b가 양수일 때라는 조건인데 얘가 항상 0과 같거나 커요. 그러면 0과 같거나 크다 그러면 요거는 요 녀석 둘 중에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같거나 네. 크다. 여기 올라가면 얘가 같거나 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그 말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항상 성립한다고. A, B가 양수일 때는 아무 때나 다 성립한다고. 자, 여기서도 얘가 같거나 크다라는 건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뭘까? 그럼 어쩔 때 등호가 성립하지? A랑 B랑 자, 같은. 요것이 0일 때 그 말이야. 둘이 크기가 등호라는 거 뭐야? 얘랑 얘가 같다 그 소리 아니야? 네. 같은 경우란 게 요게 같다는 것은 같을 때는 빼면 제로 아니야?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경우 얘가 제로가 되는 경우 그 말하고 같아. 얘가 제로 그 말이 뭐야? 둘이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 여기 0 될 거 아니야? 즉 A, B가 같은 수일 때만 이게 등호가 된다 이 말이야. 같은 수가 아니면 절대로 이쪽이 크다. 자, 예를 들어서 아무 숫자나 계산하기 쉬운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기 봐. 여기 뭐 2를 넣고 6을 넣을 거야. 예를 들어서. 알았지? 그럼 여기다 2하고 6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이거 넣으면 2분의 8이니까 뭐 4잖아. 네. 여기는 루트 12잖아. 이쪽이 크잖아 지금이. 네. 근데 만약에 A, B가 같을 때를 봐봐. A, B가 같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4 그랬다. 4자를 좀 너무 그렇고 다른 거나 보자. 만약에 뭐 16이라 그럴까? 이렇게 16을 넣었다 해봐. 근데 같은 수라서 여기도 그냥 16은 다 뭘로도 똑같은데 2분의 16 더하기 16이잖아. 그러면 저 값은 뭐야? 16인 거지 그냥. 같은 수일 때야. 얘는 요것의 제곱이잖아. 16의 제곱이니까 그냥 16인 거지. 얘도 16, 얘도 16 아니야. 그래서 같은 거야 일단은. A, B 대신에 같은 수 누구를 넣어도 항상 똑같은 거야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면 무조건 왼쪽이 크다고. 자, 그래서 저것이 항상 성립한다. 자, 그래서 요 내용 말이야. 지금 방금 이야기한 요게 항상 성립한다. 근데 요 녀석을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 그래. 두 개를 산술적으로 더해서 평균했다는 말. 요것은 이제 기하적인 평균이라고 한다 해서 기하 평균이라고 그래.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얘는 기하 평균이야. 어쨌든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반드시 같거나 크다. 요게 이제 기본 내용이야. 그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요 녀석 둘이 같을 때라고 해. 그게 항상 중요하다고 해. 이 녀석을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보통 표현해. 산술기하. 산술기하 이 관계 말이야. 잘 기억해 둬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A, B에 대해서는 임의의 것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모양상 여기가 이제 뭐 표현이 막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어. 얘가 뭐 2x인데 얘는 뭐 3x다 막 그럴 수 있겠지. 뭐 A 대신에 2x 넣고 B 대신에 3x 넣고 막 그러면 되는 겨. 알겠지?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저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양변에 2배씩 해서 이렇게 보통 쓴다고 해서 이렇게 요 녀석은 얘 이상이다 이렇게 바로 쓴다고. 저거랑 저건 같은 말인데 좀 분수 모양을 좀 피해서 이렇게 쓴다. 알았지? 자, 이때 요거랑 같을 때야.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A 대신에 X 넣고 B 대신에 X분의 1을 넣었다 해봐. 그리고 A, B는 양수니까 X가 양수일 때야. X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이렇게 있다 해봐. 뭐 그대로 대입해봐. 무슨 말 성립하나? X 곱하기 X분의 1 그 말이잖아. 근데 여기가 뭐랑 같니? 2라고 같이 역수라서 역수일 때는 여기가 사라지는 거야. 곱하면 1이기 때문에 이 둘이 역수관계일 때는 이렇게 사라져서 2 이상이다. 요 값은 반드시 2 이상이다. 알았지? 자, 그런 거. 이제 모양이 좀 바뀌고 막 그럴 수 있어. 얘가 뭐 2x인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대로 대봐. 얘가 이제 a인 거야. 얘가 b고. 알았지? 그러면 얘 더한 값은 뭐다? 2 루트 a, b 곱한 거. 둘이 곱하면 뭐야 근데? 2x랑 x분의 1을 곱하면 뭐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잖아. x가 약분돼서 2만 남았지. 그러니까 저 값은 이거 이상이다 그런다. 저 값은 반드시 이거 이상이다고. 그 말은 요 녀석의 최소값이 이거다 그 말이야. 이거 이상이니까. 요거 이상 그랬으니까 요 값이 최소값이라는 거야. 저 둘의 최소값. 그 최소값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을 때야. 둘이 같다는 것은 얘가 2루트 2잖아. 그 말은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2루트 2 그 말은 얘가 루트 2고 얘가 루트 2일 때 그 말이야. 둘 다 루트 2일 때 더해서 2루트 2가 최소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거 둘이 같다는 것은 또 2x가 x분의 1하고 같을 때 요거 두 개가 같을 때라고 했잖아. a, b가 같을 때 그 말은 얘랑 얘가 같을 때 말이야. 그때가 최소값이다. 요 방정식이 근일 때 그 말이야 x가. 알았지? 그러니까 요것은 뭐야? 2x 제곱은 1이고 x 제곱은 2분의 1이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아니야. 이것은 다른 말로 루트 2분의 1일 때지. 음수는 빼고 x가 루트 2분의 1일 때 x 대신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넣었을 때 말이야. 그때가 바로 이 값이 최소값이다 그 말이야. 그거 아닐 때는 다 얘가 2루트 2보다 큰 값인 거야. x 대신에 누굴 넣어도 다 크게 나와. 그런 특징이 있다. 잘 기억해둬.
실제 문제에서 이제 사용해야 돼 이렇게. 자, 산술 기하는 아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내용은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모양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녀석의 값은 반드시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상이다. 자, 이런 게 이제 항상 성립한다. 이것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 그래. 뭐 코시-슈바르츠라는 두 수학자 이름이야. 우리 이제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돼서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봐.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이잖아요. 그랬을 때 ax 요거 하나씩 곱한 거 ax 그 말이 뭐니 by 이렇게 생겼지. 요 녀석이 항상 이것의 제곱 이상이 되더라고 말이야. 요 값은 항상 이렇더라 이 말이야. a, b, x, y 대신에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항상 얘가 성립하더라는 거야. 네.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요게 항상 크냐 작냐 그 말이잖아 지금. 요 녀석이 얘보다 크냐 작냐 지금 알아보는 과정이야. 실제로 알아본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면 되는 거야. 빼서 이걸 정리해보는 거야. 정리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의 제곱이라고 이거 정리하면 뭐라고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막 이런 말 생기잖아. 여기도 이렇게 곱하면 뭐야 a제곱 x제곱 막 이런 게 생기지.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빼면 둘이 사라지잖아. 이렇게 사라지는 거 빼고 나머지 녀석을 정리해보면 자, 거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는 거야. 자, 그걸 실제로 빼서 써봐라 그 말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빼서 쓰면은 누군가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저걸 빼서 정리하면이. 그러면 누군가의 제곱이라고 나왔다는 게 뭐야? 이거 반드시 0과 같거나 크잖아. 얘가 반드시 0과 같거나 큰 거지? 제곱이니까. 뺐는데 제곱이 나왔으니까. 얘가 0과 같거나 크다 그 말이야. 얘 뺀 값이 0과 같거나 크다. 그렇다면 얘가 넘어가 주면 이제 얘는 얘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말이 생기겠지. 뺐더니 그렇게 제곱이 나왔다면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이야. 일단 여기에 조건은 A, B는 어떤 수든 상관없이 그 말이야. 실수,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뭐든 간에 아무거나 넣어도 이쪽이 같거나 크다는 거야. 궁금하면 아무거나 막 넣어봐. 다 이쪽이 커. 그렇지? 자, 그런 특징이 있어. 이제 이 녀석이 기본식이고 이제 조금 더 발전돼서 이런 식이 있어. 이제 자, 이번엔 3개야. 3개. 여기도 이제 x제곱, y제곱, z제곱이 있어. 자, 요 녀석은 또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제곱 이상이더라 그 말. 얘는 2개짜리인데 3개짜리고. 요 녀석이 항상 성립하더라. 얘도 항상 성립하더라 그 말이야. 또 요 뒤에 가서 뭐 이제 요거 하나 더 있으면 더하기 d제곱 됐겠지. 더하기 뭐 w 제곱 됐을 것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거에다가 또 더하기 dw 제곱 이상이 되더라. 이게 항상 성립하더라 그 말이야. 이런 것이 계속 어떻게 해도 개수가 더 늘어나도 다 성립하더라 그 말이야. 똑같은 식으로. 자, 이것이 이제 코시-슈바르츠 두 사람이 발견한 부등식이라 그래. 절대 부등식이야. 그 중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기니까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해 주기로 하고. 알았지? 어쨌든 지금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립하는데 얘도 성립하더라 그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주로 여기 3개 정도까지만 보니까 2개만 알고 있으면 돼. 이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이제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건 실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좀 이따 보고. 거기 이제 산술 기하의 대표적인 표현이 거기에 저기 이제 그렇게 쓰는 거 봐. 이런 거 하나가 있어. 이런 거. 여기 뭐야? 80번이지?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래. x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으면 말이야. 자, 최대 최소라는 말이 지금 나왔지? 자, 지금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공부하는데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으면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뭐야?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로 했잖아. 최대 최소는 뭐 2차 함수 같은 거 활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것도 이제 뭐 판별식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서는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주로 이제 산술 기하를 공부하기 때문에 산술 기하적인 최대 최소로 구해라 그 말이야. 산술 기하적인 방법이.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트 부등식도 있기 때문에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이용해서도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그 말이야. 즉 요 식에 넣어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 말이야. 이것은 좀 이따 문제를 보고. 자 그러면 저 녀석의 최대 최소. 자 이렇게 나오면 어쩌라고? A 더하기 B 모양이야. 얘가 A고 얘가 B야. A, B.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이렇게 산술 기하로 써봐. 저 값은 무조건 2 루트 A, B야. 4x 곱하기 x분의 9 이상이야. 얘는 무조건 얘 이상이다. 알았지? 그럼 요거 정리한 거야. xx 약분됐잖아. 4로 36. 루트 36이니까 6이잖아. 6 곱하기 2니까 12지? 자, 오른쪽 정리하면 여기가 12랑 같은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요거 읽어봐. 요 녀석의 값은 12 이상이다 그 말이야. 12 이상. 반드시 얘는 12 이상이다. x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그리고 그때 최소인 상황이라는 게 뭐라겠냐? a, b가 같을 때라고 한다겠지? 즉 4x랑 x분의 9가 둘이 같을 때 그 말이야. 이때 그 x값일 때가 얘가 최소다고. 그리고 이것을 굳이 막 복잡하게 풀라고 할 거 없이 둘이 얘랑 얘가 같은데 합해서 10이라는 소리야. 그 말은 둘 다 6이라는 소리야. 얘도 6이고 얘도 6일 때 그 말이야. 그때가 최소인 거다고. 그렇게 보면은 x값은 뭐냐? 요거 x 이렇게 등식을 봐봐. 4x는 6이잖아. 요거 보면 4x가 6 그 말이고 x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지? 네. 이 녀석을 이렇게 보면은 x가 나가고 6이 들어가면 6분의 9가 역시 2분의 3이지? 같은 말이야. x가 2분의 3일 때 x 대신에 2분의 3을 넣으면 이 값이 6이고 얘도 6 되는 거야. 그때가 12로서 최소값이고 그 외에 어떤 값을 넣어도 다 12보다 커. 알았어? 자, 아무래도 뭐 1 같은 거 1 넣어봐. 1. 그럼 어떻게 돼? 4, 9, 13이잖아. 아까 그 값 아니면 어떤 걸로도 다 12보다 크다. 알았지? 네. 궁금하면 다 넣어봐 아무거나. 자, 산술 기하라 그래. 이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은 어쩔 때 쓰는 거냐? 저 뒤에 가서 관련된 거 하나만 잠깐 봐봐. 여긴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말쓰가 오 마이 갓. 그래 잠깐 쉬었다 보자. 힘들지?